나르시시스트들은 내면 깊이,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와 관계 맺는 것을 위험한 일이라고 느낍니다. 관계 자체를 안전한 것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언젠가는 분명히 상대가 자신을 공격해 올 것이며 따라서 자신이 부상당할 때가 올 거라는 생각, 언젠가 저 사람이 날 실망시킬 것이며 날 버리고 떠나가 버릴 거라는 생각 등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누군가와 관계 맺는 것을 자신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들은 더더욱 큰 위협을 느끼게 되죠. 만일 여러분이 관계를 좀 더 진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나르시시스트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더라도 그들은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연락을 좀 더 자주 해달라고 한다거나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주면 내가 좀 더 마음이 기쁠 거라는 식으로 아주 정중하게 부탁해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이들은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피상적인 관계에서 좀 더 나아가 가까이 다가가서 친밀감을 느끼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 느끼기 때문이에요. 친밀감이란 관계의 깊이뿐 아니라 일관성, 가치, 가까운 거리 등에 대한 것입니다. 누군가와 감정적으로 아주 잠깐 동안 깊은 교류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친밀감이 있다고 표현할 수는 없죠. 서로의 깊은 마음을 공유하면서도 그 기간이 길게 유지될 수 있어야 하고 서로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며 어떻게든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려고 서로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친밀감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친밀감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물론 우리가 러브바밍이라고 부르는 시기, 만남이 초기에 나르시시스트가 유혹하는 시기 동안에는 굉장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몰입하고 수긍하고 찬사를 늘어놓는 등 과할 정도로 미러링을 하고 많은 경험을 함께 나누며 흥미진진한 시간을 보내는데 마치 두 사람이 하나가 된 듯한 경험을 하기도 하죠. 그 시기 동안 느끼는 감정은 우리가 충분히 친밀감이라 부를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러브바밍이 끝난 이후의 시기가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깊이도 없고 일관성도 없으며 상대를 무시하고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는 그런 불편한 시간이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르시시스트의 피해자는 마치 영양실조에 걸린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하고 싶은 욕구는 점점 커져만 가는데 이상하게도 상대는 피상적인 대화로만 일관하고 더 이상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내가 하는 말마다 다 거부당하며 무례한 행동, 저항, 경멸, 가스라이팅을 견뎌야 할 뿐인 거죠. 그러면서 나르시시스트의 조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처신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는 생각에 빠지게 될 때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원하는 아주 작은 무언가 하나를 던져주며 희망 고문을 합니다. 마치 나중에 내 말을 더 잘 들으면 더 큰 것을 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듯이 그 작은 희망으로 당신을 붙잡아 두는 거죠.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사람처럼 범죄자가 던져주는 작은 빵 한 덩어리, 비누 하나, 친절한 말 한마디에 크게 감사하며 감격하는 인질처럼 사고하게 됩니다. 어느새 나르시시스트가 베풀어줄 그 수혜만을 바라보며 순순히 복종하는 신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좀만 더 잘하면, 내가 조금만 더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좀 더 똑똑하게 행동하면 내가 원하는 그 친밀감을 느끼게 해줄 거야 라고 여기는 거죠. 정말 생각을 하면 할수록 화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성이 없어 동물에 가까운 정신 연령을 가진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사람을 조련하는 데에는 얼마나 특화가 되어 있는지 알면 알수록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크리스텔 프티콜랭은 나르시시스트들에 대해서 가진 거라고는 남을 조종하는 재주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힘도 압박수단도 카리스마도 설득 능력도 없는 사람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심리 조종뿐이라고 말하죠. 바꿔서 말하면 제대로 된 실력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남을 조종해서 이득을 취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에코이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심리 조종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해서 심리 조종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에코이스트들이 능력자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 조종을 통해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며 진실한 자세로 삶을 대하는 것이 진정 옳은 길이며 행복한 길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세상에 몸소 보여주며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에코이스트들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